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4.6월 문법 이론반 1주차 수업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개강 날인데,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1주 동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자, 현대국어 나머지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자, 언어와 국어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의미론, 활용론 이런 파트들을 좀 볼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중세국어 파트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강 날인 만큼 간단하게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받으신 빔 자료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자, 빔 자료를 먼저 보시고 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고, 자, 먼저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반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자, 안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를 보시고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자, 보시면 강의 계획서입니다. 자, 2반. 자, 문법 이론반 2. 이 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거냐면은 현대국어 나머지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1~3월 달에 자, 1~3월 반에서는 자, 의문론, 자, 형태론, 통설론 파트를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자, 언어와 국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언어와 국어, 자, 의미론, 자, 활용론 이런 파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중세국어 파트로 넘어갑니다. 중세국어로 넘어가서 자, 훈민정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자, 중세국어와 관련된 자, 예를 들면은 뭐 의문론, 형태론, 그 다음에 통사론, 그 다음에 국어사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 자, 총 11주 과정이에요. 11주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4월 9일 오늘 개강을 합니다. 오늘 개강을 해가지고 자, 11주 뒤인 자, 6월 18일에 종강을 하는 것을 자, 목표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주 동안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자,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밑에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반 같은 경우는 어떤 교재가 좀 필요하냐면은 자, 주교재 같은 경우는 한문총입니다. 한문총 내용을 주로 좀 살펴보긴 하는데, 자, 한문총 1, 2, 자, 이런 개론서가 좀 필요해요, 선생님들. 자, 이 교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자, 매주 자, 기출문제 풀이가 병행이 됩니다. 기출문제를 같이 풀이를 하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집이 필요하죠. 자, 기출의 온도라는 기출문제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꼭 이 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기출문제집으로 자,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교재가 필요하고,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주 교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교재도 있습니다. 자, 부교재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 반에서는 자, 중세국어 편입니다. 중세국어 편인 자, 문법 인사이드 학원이에요. 자, 1~3월 달에는 상권을 나눠 드렸고, 자, 이 반에서는 학원을 드립니다. 학원. 자, 중세국어 편인 이 학원을 나눠 드리고, 자, 부교재를 활용해서 자, 심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님들? 자, 이 교재도 함께 활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반에서는 자, 현대국어와 관련해서 언어와 국어라든가 그 다음에 의미론, 활용론 이런 파트들도 좀 정리를 할 건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문법 인사이드 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권에 있어요, 선생님들. 상권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반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 이 반에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 문법 인사이드 상권이 없으실 거라고요, 선생님들. 그죠? 자, 따라서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자,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자, 해당 자료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자, 이처럼 주교재 같은 경우는 자, 한문총 이 교재다. 그 다음에 문법 자, 기출문제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는 자, 문법 인사이드 요 학원을 나눠 드리고요.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어떤 교재가 필요한지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수업 방식 잠깐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빔으로 4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자, 수업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거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주교재는 한문총 1, 2였고, 그리고 나서 부교재 같은 경우는 문법 인사이드 상학원이에요. 근데 주교재도 제가 한문총 1, 2라고 써놨지만은 이 교재만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개론서를 같이 봐요, 선생님들. 다양한 개론서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부교재랑 함께 자, 내용을 엮어서 빔 자료를 만듭니다. 빔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따라서 주교재, 한문총 1, 2, 자, 기타 그 밖에 자, 다른 개론서들, 그 다음에 부교재, 자, 문법 인사이드 상하, 자, 이런 교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언어와 국어, 의미론, 활용론, 중세국어 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자,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자, 매주 수업 빔 자료가 있습니다. 빔 자료를 나눠드리고, 요 빔 자료를 활용해서 자,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빔 자료를 보시면서 수업을 쫓아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날 학습한 주제가 있는데, 그날 학습한 주제와 관련해서 자, 마지막 시간에 기출문제를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현행시험 제도예요. 201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풀이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현행시험 제도 안에서 뭐 기출문제가 없다라면은 그 이전 자, 객관식 문제라든가 주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먼저 이론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관련 기출문제를 이어서 맨 마지막 시간에 풀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 장 내용 이어집니다. 이어진 내용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수업 시간 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을 보시면 자, 보통 수업 같은 경우는 1시간 단위로 좀 진행이 됩니다. 1시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오전 같은 경우는 애매하긴 한데, 오전 같은 경우는 크게 1시간 조금 넘기는 하지만은 두 타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오전에 두 타임을 진행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12시부터 자, 13시까지 점심을 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13시부터 다시 오후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여기 5교시까지 좀 써놨는데, 이 진도표 같은 경우는요, 매주 그 수업 진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자, 양이 많은 날도 있고 좀 적은 날도 있을 텐데, 자, 보통은 4교시 내지 5교시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범위가 좀 적은 날은 4교시로 끝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자, 범위가 좀 많은 날 같은 경우는 5교시까지 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자, 수업 시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자, 맨 마지막 시간에 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그러므로 수업을 들으실 때 우선 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기출문제집이요. 이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시간에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옆에 두시고 맨 마지막 시간에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나눠드린 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자, 빔 자료를 가지고 우선 수업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이제 듣고 나시면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자,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난 뒤에 수업 종료 후에 자,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선생님들. 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주차별 일정 한번 볼게요. 주차별 일정 보시죠. 자, 이 반 같은 경우는 총 11주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11주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자, 먼저 나머지 현대국어 파트를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한 3주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 언어와 국어, 의미이론, 활용론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8주예요. 나머지 8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중세국어 파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훈민정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훈민정음과 표기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중세국어와 관련된 자,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국어사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건데, 특히 중세국어 처음 들어갈 때 훈민정음 부분을 좀 먼저 볼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교재인 한문총에는 내용이 굉장히 간략해요. 그래서 이 교재 한문총을 가지고 이 파트를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 훈민정음 파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천현 선생님 책이에요. 중세국어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바탕으로 좀 훈민정음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교재를 사시면 좋지만 매주 빔 자료를 나눠드리기 때문에 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자, 요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자, 훈민정음 부분을 해결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생님들. 자, 이렇게 해서 자, 먼저 현대국어 한 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할 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8주 정도는 중세국어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총 11주 동안 현대국어 나머지 부분하고 중세국어 파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1주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교재 보시죠. 교재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자, 주교재는 한문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권의 교재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꼭 두 권의 교재만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더 추가로 알파 해가지고 자, 다른 개론서도 좀 추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자, 매주 자, 기출문제가 자, 풀이가 자, 병행이 되다 보니까 기출문제집도 필요합니다. 자, 요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매주 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빔 자료가 매주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강은 현장에서 나눠 드릴 거고요. 자, 인강 같은 경우는 매주 업로드가 됩니다, 선생님들. 그러므로 빔 자료를 가지고 우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자료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 장에 아마 부교재가 이어질 거예요. 형님들 부자료 한번 보시죠. 자, 부교재도 한번 보시면, 자, 문법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상하권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는데, 이 상권 같은 경우는 1, 3월 달에 좀 나눠드렸고, 그리고 나서 하권 같은 경우는 4, 6월 요 반에서 좀 나눠드리는 교재예요, 선생님들. 자, 먼저 문법 인사이드 상권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 파트예요, 선생님들. 현대국어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언어와 국어, 자, 의문론, 형태, 그 다음 어휘, 통사, 의미, 활용, 자, 이것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인사이드 학원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예요. 중세 파트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훈민정음과 표기법, 의문론, 형태, 통사, 의미, 국어사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반에서는 자, 현대국어 나머지 부분도 좀 살펴보기 때문에 문법 인사이드 상권을 보시면은 언어와 국어,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의미론, 활용론 파트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그죠? 따라서 자, 상권에 있는 이런 파트들의 내용을 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만약에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자, 업로드가 된 그 파일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교재를 활용해서 자, 심화된 내용을 살펴볼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부교재까지 좀 쭉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강의 일정 잠깐 보시죠. 강의 일정 한번 보시면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혼동이 없습니다. 자, 총 11주 과정으로 11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려봤는데요, 선생님들. 자, 보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자, 4월 9일입니다. 자, 오늘이에요, 오늘. 자, 4월 9일 오늘 시작을 해가지고 자,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그 다음에 자, 6월 넘어가서 9, 10, 11 해가지고 자, 6월 18일 날 종강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시작해서 자, 6월 18일까지 해가지고 한 주도 쉬는 주간이 없어요, 선생님들. 그죠? 자, 요거 참고하시고 요거 참고하셔서 자, 복습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생님들, 강의 일정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 잠깐 보시죠. 자, 요 제도 같은 경우는 자, 윤희재 황건우 전공국어 팀에서 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 매주 그 수업 진도에 맞춰서 일종의 그 쪽지 시험을 보는 제도인데요. 자, 이런 제도를 그 운영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자, 수업을 밀리지 않고 자, 매주 잘 수강하고 있는지, 내가 수강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함이고, 더불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간단한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나의 복습 정도를 체크하기 위함이에요. 선생님들, 이런 목적으로 자,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매주 월요일 자, 오후 자, 17시에요, 선생님들. 오후 17시입니다. 자, 17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매주 수업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국어 교육론, 그 다음에 문법, 문학 해가지고 총 10문항씩 해서 30문항 정도인데 30문항 정도의 자,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 문제를 풀고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얘 같은 경우는 학원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 집에서, 자택에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7시에 문제가 업로드가 되면은 문제를 푸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우수자 특전도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좀 우수자를 좀 선발을 해가지고 자, 소정의 상품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자, 그러므로 요거 참고하시고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자, 그 다음 장 진행 방법 한번 보시죠. 자, 진행 방법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을 하냐면 자, 우선 자, 직강 수업 내지는 업로드되는 좀 수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자, 국어교육론, 자, 문법, 문학과 관련해서요. 자, 업로드되는 또는 직강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복습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자, 오후 17시에 자, 문제가 업로드가 됩니다. 어디에? 여기에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 하시면은 나의 강의실이 있고 나의 강의실 안에 4, 6월 자, 내공 다지기 강의가 있습니다. 이 내공 다지기 강의가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은 첨삭 게시판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 첨삭 게시판 안에 다양한 자료가 올라갑니다. 문제지도 올라가고요, 문제에 대한 답지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고 나면은 그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지도 만들어요. 통계지도 다 여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를 활용해서 자, 자료들을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문제가 올라오면은 17시에 자, 문제를 다운 받아가서 자, 푸시면 됩니다. 1시간 동안 문제를 푸시고 자, 18시까지 자, 자신이 푸신 그
문제를 사진 찍어서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이 첨삭 게시판에 다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그걸 다운받아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자, 채점을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채점을 한 뒤에 자, 화요일 또는 수요일쯤에요. 채점한 개인 답지를 이 첨삭 게시판을 활용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내가 푼 문제와 관련해서 채점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돌려드리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매주 성적 분포도도 자, 산출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이 자료도 활용을 해가지고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도 한번 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업로드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한 다음에 자, 계속 누가 기록을 할 거예요. 누계 기록을 해가지고 자, 3개월 단위로 우수자를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1, 3월달 그 내공 다지기와 관련해서 자, 우수자를 선발해가지고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와 관련해서 4, 6월도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 자, 참고하시고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 제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님들?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그 다음 장에 좀 추가 내용이 있는데 이 추가 내용 잠깐만 보시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 주간 내공 다지기와 관련해서요. 자, 국어 교육론하고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상반기에 최대한 그 많은 개론서를 좀 보기 위해서요. 개론서를 선정해가지고 진도를 다 끊었습니다. 진도를 끊어가지고 자, 진도표를 올려드렸어요, 선생님들. 어디에? 다음 카페예요. 다음 카페를 보시면은 진도표가 있습니다. 자, 문법과 관련해서 자, 교육론과 관련해서 개론서를 선정을 하고 그 날짜별로 진도표를 끊어가지고 다 올려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이 진도표를 확인해 보시고 이 날짜에 맞게 자, 개론서도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자, 이 반에서는 우리말 문법론을 선정했습니다. 요 개론서를 선정을 했으니까 자, 이 개론서와 관련해서 자, 진도 끊어가지고 다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진도표 요거 확인하시고 이 교재 함께 읽으시면서 자,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론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좀 끝이 나고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이 반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자, 현대국어 나머지 부분을 좀 해결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중세국어 파트 내용을 정리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볼지 그 다음 장 오늘의 학습 범위 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할 거냐면은 오늘은 언어와 국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늘 마음의 짐이에요. 이 언어와 국어 같은 경우는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또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고 이런 파트인데 그럴 바에는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선생님들. 자, 언어와 국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의미론으로 넘어가서 의미론 일부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크게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볼 건데 자, 먼저 언어와 국어예요. 언어와 국어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은 자, 인간의 언어 같은 경우는요. 자, 한 기호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호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인공 기호와 자,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그리고 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수많은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수많은 언어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타 언어와 구별되는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것을 한국어의 특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특질을 쭉 정리를 해볼 겁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은 이미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기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자, 한국어의 특질 같은 경우는 크게 우문론적, 그다음 형태, 통사론적, 활용론적, 어휘론적 특질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 한국어의 특질 내용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 거고요. 자, 언어와 국어부터 보고요. 그 다음 본 다음에 의미론으로 넘어갑니다. 의미론으로 넘어가서 의미론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해요, 님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정 부분 좀 끊어서 좀 볼 건데 먼저 의미론으로 들어왔으니까 의미론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지부터 봐야겠죠. 자, 의미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볼 겁니다. 자, 기본적 이해부터 보면서 의미론이 어떤 것을 연구하는 분야인지 자, 의미론의 범주를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자, 명칭처럼 언어의 의미예요.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파트인
의미인데 이 언어의 의미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님들. 그러므로 이런 언어의 의미가 자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언어의 의미와 관련해서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설들, 주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 주장, 네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스님들. 이런 네 가지 학설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의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쭉 살펴볼 거예요. 이 의미 종류와 관련해서는 학자마다 좀 분류가 다양한데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리치예요. 리치라는 학자의 자 분류를 살펴보면서 자 의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5.2 단어의 의미로 넘어갑니다. 단어의 의미로 넘어가서 자 먼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자 나름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먼저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미 관계로 넘어가서 자 의미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 관계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상하 관계도 있고 그다음 반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우리가 앞으로 쭉 볼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자 동의 관계까지 좀 끊어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언어와 국어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의미론 일부까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먼저 오늘의 첫 번째는 언어와 국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장 들어가시죠. 자 보시면 힘들 언어와 국어 들어갑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언어와 국어 파트, 언어와 국어와 관련해서요, 님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상세 목차를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빔으로 16페이지예요. 님들 빔으로 16페이지를 보시고 이 상세 목차를 잠깐 보시면서 이 언어와 국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지금부터 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언어의 특성을 볼 거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어의 특질을 볼 겁니다. 자 언어의 특성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언어 같은 경우는 기호의 일종이에요. 기호의 일종인데 인공적인 기호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인간의 언어가요. 그죠?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의 특성으로 크게 한 11가지 정도를 좀 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원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체계성까지 총 11가지 정도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들의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좀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국어의 특질로 넘어갑니다. 한국어의 특질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특질을 볼 건데요. 즉 한국어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특질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우문론적 특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형태 통사론적, 화용론적, 어휘론적 특질로 나누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기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기출 파트이니까 체크를 하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을 크게 두 갈래요. 자, 크게 두 갈래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세 목차를 보여드리면서 자,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와 관련된 자, 기출 목록 보시죠. 자, 그동안 어떤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기출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빔으로 17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고 앞서서 자, 상세 목차를 보여드리면서 자, 언어와 국어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볼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언어와 국어 관련 자, 기출 목록을 한번 보시죠. 총 2번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2번 정도의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 가령 2006학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면은 자, 한국어의 특질을 물어봤습니다. 한국어의 특질을 물어봤어요, 스님들. 자, 이러한 특질들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한국어에는 모음조화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한국어에는 단모음과 장모음의 대립이 있다. 단모음과 장모음의 대립은 뭐예요? 단음, 장음의 대립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눈 이거요, 선생님들. 그죠? 자, 신체 눈이요. 우리 신체 눈 같은 경우는 단음이에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는 장음으로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모음과 장모음의 대립이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한국어 같은 경우는 자, 교차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나열이 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잘못된 것을 고르고 골라서 올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한국어의 특질을 물어본 적이 있고요, 선생님들. 그다음 밑에 또 보시면 2004학년도에는 뭘 물어봤냐면은 자, 한국어의 자, 교차어, 첨가어저 특성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듯이 자, 교차어, 첨가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조사하고 어미가 매우 발달한 언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조사와 어미가 결합을 해가지고 자,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를 한다.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요? 왜 어순이 자유로워요, 선생님들? 조사와 어미가 결합했는데, 자, 왜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울까요? 그 이유는 뒤에 주격조사인지 목적격조사인지 격조사가 엄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어도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러므로 자, 한국어 같은 경우는 자, 조사나 어미가 결합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자,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자, 밑에 예시를 보세요. 영수가 자, 순이를 사랑한다는 예문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이때 어순을 바꿔보세요. 어순을 바꿔가지고 자, 순이를 영수가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어순을 바꾸어도 자, 문장의 의미에는 큰 변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왜요? 자, 주격조사 가가 붙었고 목적격조사 르이 붙었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어도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어죠, 선생님들. 얘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얘가 주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자, 요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2006학년도하고 2004학년도에 자, 이렇게 한국어의 특질하고 한국어의 자, 첨가어, 교차어적 특성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선생님들. 기출문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요런 기출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뒤에서 볼 때 한국어의 특질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언어와 국어와 관련해서 자, 기출문제가 비교적 최근에는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고 자, 내용 한 번씩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 총 2번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걸 먼저 보여드립니다. 요거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와 관련된 출제 예상 지점 보시죠. 자, 이 출제 예상 지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자, 앞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자,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텐데 자, 그 중에서 언어의 특성을 좀 잘 보세요. 자, 언어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원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특성들의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자, 한국어의 특질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특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이미 기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므로 이 특질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다양한 특질들이 있는데 다양한 특질들의 목록들을 한 번씩 쭉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보세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내용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언어의 특성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언어의 특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빔으로 20페이지를 보시고 자, 수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20페이지부터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요, 선생님들. 요런 식으로 우선 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쭉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자,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관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언어의 특성과 관련해서 자, 들어가는 말부터 한번 보시면 가령 위에 보세요. 자, 인간의 언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호의 일종이에요. 기호의 한 종류이지만은 인공적인 기호와 좀 비교를 해볼 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들. 이런 인간 언어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 안에 이원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11가지예요. 총 11가지의 다양한 특성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특성들을 하나씩 보면서 예시를 살펴보고 개념을 볼 거예요. 개념 보고 예시를 쭉 볼 건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과연 얘네들은 뭘 의미하는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언어의 특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원성이에요, 선생님들. 이원성부터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원성 보시죠. 첫 번째, 이원성과 관련해서 개념이 위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개념은요, 맨 마지막에 잠깐 보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고 밑에 있는 여기 중간에 있는 설명부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보세요, 님들. 가령 이원성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인간의 언어 같은 경우는 기호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호의 일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기호 보세요, 님들. 이 기호라는 것은 일정한 전달 형식과 자, 그 형식이 나타내는 전달하는 전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님들. 그죠? 잘 보세요. 이런 기호라는 것은 전달 형식과 그가 전달하는 자, 전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보세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 표 안에 자, 가령 자, 빔 자료 안에는 까맣게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요 빨간 신호등이에요. 빨간 신호등. 님들 빨간 신호등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령 이런 빨간 신호등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나요? 얘 같은 경우는 멈춰라, 그 다음에 정지해라, 이런 의미를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님들. 그죠? 즉 빨간 신호등 같은 경우는 멈춰라, 정지해라, 이런 의미를 전달을 한다. 따라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기호라는 것은 곧 전달 형식하고 그가 전달하는 전달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처럼 자, 기호라는 것은 전달 형식과 전달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님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장 이어지는 내용 보시죠. 자,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도 기호의 일종이기 때문에 똑같이 전달 형식과 전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기호가 전달 형식과 전달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것처럼 인간의 언어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밑에 표 안의 내용 보세요. 가령 전달 형식은 뭘 의미하냐면은 음성을 의미하고요. 전달 내용 같은 경우는 의미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걸 바탕으로 밑에 자, 예시를 보세요. 예시를 보시면 쉽습니다. 가령 가위라는 음성이 있어요. 가위라는 음성이 있는데 이런 가위라는 음성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나요? 여기 보세요. 가위라는 음성 같은 경우는 자, 옷감이나 종이나 머리털 따위를 자르는 기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님들. 그죠? 이처럼 자, 가위라는 음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앞에서 우리가 기호라는 것은 전달 형식과 전달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언어도 똑같이 자, 전달 형식인 음성과 전달 내용인 의미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처럼 언어 기호는 곧 자, 음성과 자, 음이라는 두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원성이에요, 이원성. 이게 바로 이원성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이원성의 개념을 보세요. 자, 맨 앞에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결국 이원성이란 무엇이냐면 자, 언어는 형식인 음성과 그 다음에 내용인 음이라는 두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님들. 그죠? 이게 바로 이원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쉽습니다. 님들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원성의 개념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원성이 무엇인지 막상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님들. 그죠? 근데 쉽지만은 그 개념을 한번 써봐 라고 하면은 막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해 두시고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원성이라는 것은 자, 언어는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로 두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원성이었고요.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원성 받고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특성인 자의성을 보겠습니다. 자의성 보시죠. 앞에서 이원성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자의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의성 보시죠. 자, 자의성이란 무엇인지 먼저 개념부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의성이란 무엇이냐면요. 자, 앞에서 봤던 이원성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보세요. 인간의 언어는 음성과 의미라는 두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두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음성과 의미의 연결이요. 음성과 의미의 연결, 관계 같은 경우는 필연적일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음성과 의미의 연결, 음성과 의미의 관계 같은 경우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필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의성이에요. 자, 자의성 우선 개념 보세요. 이 자의성이라는 것은 곧 즉 음성과 의미의 관계 같은 경우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 자의성이에요. 자의성 개념 보시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 자의성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좀 쉽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자의성의 예시 보시죠. 자, 빔으로 24페이지고 자,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예시를 보실 건데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예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님들. 가령 보시면 만약 언어 보편적으로 앞에서 봤던 음성과 의미요. 음성과 의미의 연결이 만약에 필연적이라면은 나라마다 모두 똑같은 동일한 음성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님들. 그죠? 만약 언어 보편적으로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만약에 필연적이라면은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음성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님들. 자, 밑에 자, 표 안에 있는 예시를 보세요. 가령 개라는 자, 지시물이 있습니다. 개라는 지시물이 있는데 그 지시물을 딱 보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개라고 불러요. 그죠? 개라고 발음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도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독일어 같은 경우는 훈트, 중국어는 고우, 일본어는 이누 이런 식으로 자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만약에 자 음성과 의미의 연결이 필연적이라면은 나라마다 다 똑같이 나라별로 나라가 다 똑같이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자 동일한 대상을 두고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다르게 부른다는 것은 결국 음성과 의미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시예요. 첫 번째 예시. 자의성의 첫 번째 예시를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시도 보시죠. 자,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한 언어 안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예시입니다. 방언의 예시. 방언의 예시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은 대상을 두고요. 똑같은 지시물을 두고 자, 표준어는 부추라고 부르고 자, 경상도 방언에서는 정구지라고 부르고 전라도 방언에서는 소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음성으로 부른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이 또한 음성과 의미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란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크게 두 가지 예시 봤습니다. 이런 두 가지 예시를 봤을 때, 자, 음성과 자, 의미의 연결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의성이 무엇인지 개념 봤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예시까지 한번 봤습니다. 님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뒤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이처럼 자 음성과 의미의 연결이 자 필연적일 이유가 없어요. 즉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님들 자 자의성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 자의성의 근거를 볼 거예요. 자 인간의 언어가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 인간의 언어가 자의성을 가진다는 근거 총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은 문법 인사이드 5페이지에 있습니다. 문법 인사이드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보시죠. 자, 근거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 근거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근거 같은 경우는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이 언어의 역사성이 첫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의 역사성이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보시죠. 밑에 개념 보세요, 님들. 언어의 역사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흘러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의 소리라든가 의미 얘네들이 변화하는 성질이에요.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님들. 그죠? 이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근거 첫 번째란 얘기예요. 왜냐? 잘 보세요. 만약에 음성과 의미의 연결이 만약에 필연적이라면은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그죠?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 언어의 소리나 자, 의미가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를 봤을 때 음성과 의미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보세요. 맨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시를 보시면 님들 보세요. 가령 15세기 한국어요.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마잠이라고 불렀어요. 마잠이라고 부르고 마잠이라고 표기를 했죠. 그죠? 근데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마음이에요.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마음이라고 부르고 마음이라고 발음을 하죠. 님들 그죠?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님들. 자, 이렇게 봤을 때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를 해봤을 때 표기도 바뀌었습니다. 표기도 바뀌었고 당연히 발음이요. 음성도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어리다의 예시도 한번 보시면 자, 15세기 한국어에서 어리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 어리석다예요.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더불어서 어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얘기예요. 즉 어리다라는 이 어휘가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였습니다. 어리석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고 어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써요? 현대국어에서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죠? 현대국어에서는 어리다예요. 어리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15세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의미로만 쓰인다고요. 그죠? 이처럼 의미가 축소했다고요. 의미가 축소. 그죠?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표기 발음이라든가 자,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음성과 자, 의미의 연결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근거인 자, 언어의 역사성을 봤습니다. 역사성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바로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두 번째 근거 보시죠. 두 번째 근거 같은 경우는 자, 동음 이어입니다. 보시면 동음 이어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옆에 괄호를 안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동음 이어는 무엇이냐면은 음성은 같아요. 음성은 같은데 자, 의미가 자, 다른 단어를 말하죠. 선생님들. 자, 얘를 동음 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밑에 있는 예시를 보세요. 선생님들. 가령 배의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배라고 해서 자, 배의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자, 앞에 있는 배를 보세요. 첫 번째 이 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예요? 이 배예요. 그죠? 신체 배예요. 신체 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두 번째 있는 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예요? 얘 같은 경우는 배꽃이죠. 배꽃. 그죠? 과일이에요. 과일 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배 같은 경우는 얘는 타는 배죠. 운송기관이에요. 자, 기관으로서의 자, 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님들 운송기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자, 의미는 서로 다른데 모두 다 동일한 음성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님들 그죠? 모두 동일한 음성이에요. 동일한 음성 모두 동일한 음성으로 실현이 되었던 얘기예요. 의미는 다른데 님들 자, 이를 바탕으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만약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자,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만약에 필연적이라면은 하나의 음성이 여러 가지 의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대1로 대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음성이 여러 가지 의미와 대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님들. 그죠? 근데 위의 예시 같은 경우는 의미가 다 다른데 모두 똑같은 음성으로 실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님들? 자, 이걸 봤을 때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기 보세요. 가령 자, 동일한 음성이 자, 위의 예시와 같이 자, 서로 다른 세 가지 다른 의미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의미와 자, 앞에서 봤던 음성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인간의 언어는 자의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동음 이어였습니다. 자, 요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내용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근거도 보시죠. 자, 인간의 언어가 자의성을 가진다라는 근거 세 번째 근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 보세요. 세 번째 근거 같은 경우는 동의어예요. 자, 그 세 번째 근거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란 무엇이냐면은 얘는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자, 음성이 다른 단어를 자, 동의어다라고 부르죠. 님들 그죠? 자, 개념 확인하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밑에 있는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세요.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 가령 호랑이하고 범의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는 모두 의미가 똑같아요. 동일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호랑이도 호랑이에요. 얘는 그대로 호랑이고 그 다음에 범도 똑같이 호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즉 호랑이 이 범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동일한 대상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근데 얘도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 음성과 의미의 연결이 만약에 필연적이라면은 자, 서로 다른 음성이 동일한 의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음성과 의미가 1대1로 결합을 해야지 이렇게 서로 다른 음성이 동일한 의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시를 봤을 때에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언어는 자의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 근거를 봤습니다. 자, 인간의 언어가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 총 3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언어의 역사성이었고요. 선생님들. 두 번째는 동음 이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동의였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요 3가지 근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추가로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의성을 쭉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에 즉 음성과 의미가 전적으로 자의성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아닌 예시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다음 장 넘어가서 자의성을 위배하는 예시 크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자의성을 위배하는 예시 두 가지를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빔으로 2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9페이지를 보시고 첫 번째 자의성을 위배하는 예시 첫 번째 의성어를 보겠습니다. 의성어 보시죠. 자, 보시면 선생님들 이 의성어 같은 경우는 음성과 의미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란 얘기예요. 선생님들, 자, 보세요. 자,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쉽습니다. 보세요. 가령 닭 울음소리예요. 닭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를 표현을 할 때 나라별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닭 울음소리를 꼬끼오 꼬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코코리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코케꼬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코케꼬꼬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꼬끼오 꼬꼬, 코코리코, 코케꼬꼬, 그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자,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소리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리의 유사성 같은 경우는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자의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 의성어 같은 경우는 소리와 음성이죠. 음성과 의미가 어느 정도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의성을 위배하는 예시 첫 번째 봤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잘 보시고 그다음 내용 이어집니다. 이번엔 두 번째 자의성을 위배하는 예시 두 번째 보시죠. 앞에서 첫 번째는 의성어를 봤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양적 도상성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양적 도상성이에요. 여러분들, 위에 개념부터 보시죠. 양적 도상성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한번 보시면, 이 양적 도상성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개념이 복잡해져요.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언어적 재료의 양이에요. 양과 비례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양적 도상성이라고 불러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보세요. 언어적 재료가 많아질수록 개념은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양적 도상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시 보세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 가령 사람이 있어요. 사람 뒤에 뭐가 붙었어요? 사람 뒤에 복수전미사 들이 붙었어요. 선생님들, 그죠? 사람 뒤에 복수전미사 들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잘 보세요. 사람 뒤에 복수전미사 들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사람과 비교할 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음성이 더 복잡해요. 그죠? 음성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음성이 복잡해지면서 덩달아 의미도 단수에서 복수로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복수 전미사 들이 붙으면서 사람 단수에서 사람들 복수로 의미도 바뀌었고 음성도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성이 복잡해지면서 의미도 덩달아서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님들, 그죠? 같은 경향을 보인다. 만약에 음성과 의미가 만약에 별개라면은 위와 같은 이런 경향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은 결국 음성과 의미가 어느 정도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또한 자의성을 위배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의성을 위배하는 예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선생님들,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의성어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양적 도상성이었습니다. 양적 도상성. 선생님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해서 뭐가 하나 끝난 거냐면은 자의성이 끝났습니다. 자의성을 쭉 봤는데 아무래도 11가지 특성 중에서 이 자의성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파트를 살펴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형태론 파트에서
그 단어 형성법을 볼 때라든가 이때 이 자의성이 언급이 되기는 해요, 선생님들. 그러므로 이런 자의성 체크를 해두시고 내용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여기까지 해서 자의성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원성을 받고 이어서 자의성을 봤어요, 선생님들.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번엔 세 번째 창조성을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님들. 보세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먼저 개념 보세요. 창조성이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자 보세요.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밑에 개념 보시면, 자, 인간은 한정된 말소리로요. 한정된 말소리로 무수히 많은 단어와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인간의 언어 같은 경우는 창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말소리를 가지고, 자, 무수히 많은 단어,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예시를 볼 겁니다. 자, 밑에 설명을 잠깐만 보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간의 기억에 자, 용량에 제한이 없다면은, 자, 무한하게 긴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장도 척척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인간의 언어는, 자,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예시 보시지요. 예시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먼저 위에 가를 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옛날 이야기 구조예요. 옛날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내용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자, 그가 어느 날 산에 가서, 자,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풍덩 빠뜨렸대요, 연못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는 쭉 이어진다고요. 그죠? 만약에 인간 기억의 용량 제한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무제한의 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면, 자, 나에 제시된 문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마가 하품하는 소리에 공작새가 모두 기절했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문장을 발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치 않아요, 그죠? 이런 문장을 발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요, 그죠? 자, 이처럼, 자, 인간의 언어 같은 경우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이 나와 같이, 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장도 척척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창조성이에요. 자, 기억에 용량 제한이 없다라면은, 자, 가와 같이, 자, 무한하게 긴 문장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더불어서 나와 같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장도 척척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창조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창조성의 예시 잘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창조성 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네 번째 규칙성 보겠습니다. 규칙성을 한번 보시지요. 자, 이번엔 네 번째 규칙성을 보겠습니다. 위에 개념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규칙성이란 또 무엇이냐면요. 자, 모든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규칙성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이, 자, 문장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단어를 배열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즉,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단어들을 배열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규칙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규칙성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의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 위에 예시를 보시면, 자, 한국어는 앞서 제가 그 기출문제를 언급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어 같은 경우는 첨가어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가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자,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밑에 예시 보세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나는 푸른 하늘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푸른 하늘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때 관용어 푸른이 뒤에 있는 하늘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이때 푸른 같은 경우, 얘가 바로 수식어예요. 얘가 수식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하늘 같은 경우가 피수식어입니다. 피수식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얘가 어순이 바뀌어요. 어순이 바뀌면은 나는 하늘을 푸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비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처럼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규칙에 맞게 배열을 해야지만은 자, 언어로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규칙성이었고 규칙성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규칙성도 예시를 바탕으로 개념을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규칙성 개념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다섯 번째 추상성 보겠습니다. 추상성 보시죠. 이번에는 다섯 번째 추상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위에 개념부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추상성이란 또 무엇이냐면요, 위에 보세요. 자, 어떤 구체적인 대상들에서요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요.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가지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성질이에요. 일반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추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추상성 같은 경우는 교육론과 좀 관련을 지어본다면은 교육론에서 요약하기 규칙이 있거든요. 요약하기 규칙 네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상위어 대체를 생각하세요. 상위어 대체를 생각을 하시면은 자, 추상성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걸 생각하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 추상성, 자, 개념 한번 보시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자, 인간의 언어 같은 경우는 이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자,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가지고 자, 추상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보시죠. 자, 빔으로 36페이지고 자, 맨 위에 있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가나다 자, 세 개의 예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하고 다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가령 삽살개, 자, 진돗개, 풍산개, 치와와 자, 이런 자, 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선생님들, 그죠? 자, 이때 얘네들의 나열되어 있는 얘네들의 공통적인 요소, 공통적인 특성을 딱 뽑아가지고 개라고 추상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죠? 자, 이게 바로 추상성이에요. 자, 밑에 다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개, 소, 그 다음 곰, 호랑이, 얘네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요소, 공통적인 특성을 딱 뽑아가지고 동물이라고 추상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님들? 이게 바로 추상성이에요. 자,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자, 상위어로 추상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추상성이다, 추상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추상성의 예시들 한 번씩 보시고 앞에 있는 개념도 꼭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념 보시고 예시와 매칭시켜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상성.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분절성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분절성 보시죠. 이 특성 같은 경우는 자, 나름대로 그 조금은 분절화된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휙휙 넘어갑니다. 선생님들 보세요. 이번엔 여섯 번째 분절성이에요. 분절성을 한번 보시면 자, 명칭을 딱 봤을 때 분절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분절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분절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밑에 개념을 한번 보세요. 개념 보시면 자, 인간의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요 끊어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즉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는 성질입니다. 자, 이것을 자, 분절성이라고 불러요. 즉 언어 기호는 자, 이런 분절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자, 연속적인 사물이나 어떤 개념을 자, 끊어서 자, 생각하는 자,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들. 자, 이걸 분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 분절성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시죠. 자, 예시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 보세요. 가령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위에 있는 무지개 색깔이에요. 한번 보세요. 가령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한번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해서 일곱 가지 색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님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무지개가 진짜 일곱 가지 색깔이에요? 아니에요.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자, 진짜 일곱 가지 색깔만 딱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님들. 그죠? 근데 무지개를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로 표현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일곱 가지로 딱 분절화 시켜가지고 언어화 시켰기 때문에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일곱 가지 색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원래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인데 인간이 자, 일곱 가지로 끊어서 자, 언어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자, 따라서 이렇게 자,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끊어서 일곱 가지 색깔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분절성의 예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분절성의 예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자, 이런 예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하나의 음절이 있어요. 하나의 음절이 있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음절을 여러 개의 음소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이요. 한이라는 자, 음절이 있는데 얘를 나눠요. 얘를 나눠 가지고 히읗, 아모음, 니은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이처럼 나눠요. 끊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고, 또 더불어서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의 단어로 분절화시켜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그 하나의 문장을 단어로 끊어가지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을 하나하나의 단어로 끊어가지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걸 단어로 끊을 때에는 자, 어떤 관점을 취하냐, 이 문장에서 단어가 몇 개에 물어보면 답이 다 달라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므로 자, 어떤 관점을 취하냐에 따라서 자, 끊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 나름대로 여기서 바로 끊을 수는 없고, 그리고 나서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자, 인간들은 자, 단어로 끊어가지고 문장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분절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본 무지개 예시 잘 보시고, 자, 밑에서 본 자, 하나의 음절을 여러 개의 음소로 나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의 단어로 분절화시켜서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분절성의 예시를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끊어서 자, 생각하는,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이게 바로 분절성이 되겠습니다. 자, 분절성 잘 보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7번째 사회성 잠깐 보시죠. 사회성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보시고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들, 자, 빔으로 39페이지고 7번째 사회성 보시지요. 자, 보시면 가령 먼저 개념 보세요. 사회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자, 언어 기호가요. 언어 기호가 사회적으로 수용이 돼요. 사회적으로 수용이 된 이후에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함부로 뭘 못 바꾸냐면은 자, 언어의 음성이라든가 의미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성. 선생님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밑에 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언어는 앞에서 보셨듯이 자, 음성과 의미의 관계가 자,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이지만은 그 해당 언어가 일정 사회에 수용이 돼요, 선생님들. 수용이 된 이후에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못 바꿀까요, 선생님들? 바꾸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언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사회적 약속이에요. 이렇게 부르자, 이런 의미로 쓰자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자, 사회적으로 수용이 된 이후에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장에 이 사회성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자, 이어지는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선생님들, 자, 위에 예시 보세요. 가령 자, 어제 자, 그곳에는 장미가 피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야, 이런 문장이 있는데 가령 어제 같은 경우, 장미 같은 경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이에요.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미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그 꽃 장미 말하는 겁니다. 장미과의 장미 속 관목을 자, 통틀어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의미로 쓰자라고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기 때문에 이처럼 언어가 사회적으로 수용이 된 이후에는 개인이 함부로 의미도 바꿀 수 없고 음성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함부로 바꿔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어제를 송아라고 부른다든가 장미를 모수라고 부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사회적으로 이미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수용된 이후에는 개인이 함부로 음성이라든가 자,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개인이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회성이에요. 자, 밑에 마지막에 있는 설명 보세요. 가령 언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이 된 이후에는 자, 특정 단어가 가진 의미라든가 특정 단어의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함부로 다르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들을 사회성이라고 부릅니다.
체크를 해두시고 사회성까지 내용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선생님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한번 봤고요. 자, 화장실 다녀오시겠습니다. 지금 그 40분이 넘어가지고 45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정각까지 화장실 다녀오시고 정각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